자, 가원중 추가 지문 네 번째 한번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읽어본 친구들도 있겠는데요. 지금 요 지문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에 대한 지문이네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chool violence, 이게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은 refer to, 이게 이제 뭔가를 지칭하다, 언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학교 폭력이란 가리키는 말이다. 뭐를요? 폭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말 그대로. 자, 지금 명사 뒤에 된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때의 정체는 누가 될까요? 대시? 맞습니다. 바로 관계대명사가 되고요. 뒤에 뭐가 없는 문장인가를 봤더니 전명구 지우고 남은 게 동사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that 같은 경우는 주관대가 되겠습니다. 대체 가능한 관계대명사 있을까요? 그쵸. 폭력이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which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럼 한번 해석해보면 학교 폭력이란 꾸며주는 말 먼저 학교 속 어떤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take place라는 수거를 조금 잘 보시면 이 표현 자체가 뭔가 발생하다, 일어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때 violence라는 선행사가 셀 수 없는 그런 표현이니까 단수 취급해서 s 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동의어로 바꿨을 때도 똑같이 s를 붙여서 뭐 happens라든지 동일한 표현 occurs 요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is, 이 학교 폭력이란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하고 있어요? 폭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 on school property, property는 영역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학교 내 영역에서 일하는 폭력일 수도 있고요. 또는 on the way, 뭐뭐로 가는 길, to or from, 학교에서 오는 길이나 학교로 가는 길에 일어나는 폭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at school trips and event, 학교에서 가는 여행이나 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 이런 데서 일어날 수도 있는 폭력입니다. School violence, 이런 학교 폭력은 can be 어떻게 될 수 있어요? real, 직접적이거나 또는 반대로 implied, 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real은 진짜 뭐 현실, 진짜란 뜻이니까 직접적인이란 뜻이고요. implied는 간접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real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가 DOIO 할 때 그렇게 직접 목적어의 직접, 간접 목적어의 목적 그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학교 폭력은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 학교 폭력은 어떨 수 있다? verbal, 언어적일 수 있고 또는 physical, 물리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네요. 자, if 만약에 someone, 누군가가 어떻게 한다면 deliberately, 중요한 어휘입니다. 일단 부사고요. 의도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일부러.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부사가 그래서 intentionally. intend라는 동사가 의도하다잖아요. 즉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harming, 피해를 준다면 누군가에게 또는 행동한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요? 이때 또 역시나 way가 방법, 방식이라는 명사로 쓰였는데 명사 뒤에 대신 나와버렸네요. 오케이. 하고 뒤에 문장을 보니 leaves, 뭔가 동사가 나왔어. 그럼 여기도 일단 주어가 없는 주관대가 되겠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which가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leave가 떠나다란 뜻도 있지만 뭔가를 남기다란 뜻이 있죠. 즉, 남겨둔다. 누군가에게 뭐를 남겨줘? 되게 feeling threatened, 위협을 받는다라는 느낌. 그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협을 받는 거니까 지금 과거분사 쓰이는 게 맞겠죠? 우리 이번 핵심 문법 요소에도 과거분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해석하면은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는 위협받는다라는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That's school violence. 그게 바로 학교 폭력이다 라고 이런 인물이 얘기를 했대요. 일단 여기 있는 that는 그럼 그것이 학교 폭력이다 하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관계사가 아니라 지시대명사가 되겠네요. 라고 요 인물이 말했고 이 인물이 누군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여기 컴마, 동격의 컴마로 해주고 있네요. licensed, 어떤 면허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허나 자격이 있어요? 일단 psychologist니까 심리학자고 clinical이니까 뭔가 임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상 심리학자라는 인물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 These are, 이것들이 바로 some of the types, 일부의 종류이다. 뭐에 대한? 학교 폭력의 어떤 종류에 속하는 것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진한 글씨들이 학교 폭력에 속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첫 번째, physical violence, 진짜 신체적이거나 물리적인 폭력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any kind of physical aggression, aggression이 이제 공격이란 뜻이에요. 진짜 그 어떤 뭐가 됐건 모든 종류의 물리적인 공격 또는 the use of weapons, 무기죠. 무기에 대한 사용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학교 폭력이 된다. 두 번째, psychological violence. 그쵸? 얘는 지금 심리적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종류로는 당연히 emotional, 감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verbal, 어떤 언어적인 abuse가 될 수도 있다. abuse라는 이 단어 자체가 뜻은 오남용이란 뜻이에요. 뭔가 많이 쓰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용이라는 거라서요. verbal abuse가 한 단어로 언어폭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뭔가 심리적으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다라는 건 감정적으로 건드리거나 언어적으로 폭력을 하는 거다. 예를 들어 insulting 같은 거. insulting이 모욕하는 거고 threatening 위협하는 거고 ignoring 무시하거나 isolating 고립시키거나 rejecting 막 거부만 하거나 name calling 별명으로 불리거나 humiliating 이게 지금 뭐죠? humiliating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체크할게요. 수치심을 주는 거죠. 그리고 ridiculing 막 뭔가 놀리는 거고요. rumor, 그러니까 뭔가 계속 루머를 퍼뜨리는 거고 lying, 거짓말하고 또는 punishing, 벌을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이런 행위들. 막 말로 계속 괴롭히고 혼자 어디 그냥 두고 오고 이런 게 이제 심리적인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bullying, 따돌림입니다. repeated, 반복적이거나 또는 intentional, 이거 아까 부사에 대한 형용사 버전이죠. 의도적인 공격이 됩니다. 누구에 대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한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요게 이제 가장 요즘 큰 이슈죠. cyberbullying. 사이버에서 이루어지는 왕따예요. all kinds of abuse. 모든 종류의 오남용인데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또 과거분사. 학교와 연관된 잘못된 종류의 사용인데 특히 어디에서의 소셜미디어 또는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그런 오남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osting fals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게시한다거나 hurtful comments, 되게 상처가 되는 그런 댓글을 단다거나 또는 malicious rumor, 되게 악의적인, 이게 악의적인 고약한 이런 뜻이에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다거나 embarrassing photos or videos online, 온라인에 되게 당혹스러운 사진이나 비디오를 올린다거나 또는 excluding, 제외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뭐로부터요? 온라인 집단이나 네트워크로부터요. 이때 또 봐줘야 되는 게 우리 감정에 대한 분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이때 embarrassing 보시면 이 당황스럽다라는 건 뒤에 나와 있는 사진이나 비디오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이때 사진과 비디오는 남들에게 당황스러움을 주는 입장이니까 ing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이 지문에는 생소한 단어들이 좀 많이 쓰였을 거예요. 단어 암기부터 하시고 내용 잘 보시면서 어떤 분사 쓰는 게 맞는지 지금 분사랑 관계사 내용 나왔으니까 그거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주관되다 보니까 선행사와의 수일치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거원 중 추가 지문 4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거원 중 추가 지문 마지막 5번째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pirit of Audrey. 자, 오드리의 어떤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statue, 동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드리의 영혼이라는 동상이 있나 봐요. 자, 어쨌든 동상이라는 게 품사로 따지면 지금 명사인 거죠. 명사 바로 뒤에 ing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뭐죠? 그쵸? 현재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냥 honoring의 동사 원형이 honor인데 이게 뭔가를 기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사니까 기념하는. 즉, 오드리의 영혼은 기념하는 동상이다. 뭘 기념하느냐? 오드리 헵번의 dedication, 헌신, work, 노력, 그리고 contribution, 어떤 거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동상이다. 동상이 사람도 아닌데 능동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동상이 진짜로 이런 거를 기념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능동의 의미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기념하게 됐냐면 as a goodwill ambassador for UNICEF. 유니세프의 홍보대사였다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From 1987년부터 until 뭐뭐까지 그녀가 1993년 죽을 때까지 앰베서더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녀가 했던 기여나 헌신을 기념하는 그런 동상이다. 그 다음 헵번, 이 오드리 헵번은요 travel 막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돌아다녔냐? more than 뭐뭐 이상 50 times
50번 이상 계속 다녔대요. 어디를요? 아프리카도 가고요. 아시아도 가고요. 그리고 Central and South America니까 미국은 미국인데 첫 번째 중앙미국, 두 번째 남쪽 미국. 즉 중앙미국과 남미 이 두 군데 총 4개의 지역을 막 돌아다녔는데 왜 갔냐? To visit. 방문하기 위해서요. 뭘 방문하기 위해서예요? famine stricken areas. famine stricken 하면은 기근이란 뜻인데 기근이 이제 막 기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아들이 있는 그런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들을 돌아다녔다. 근데 지금 areas도 지역이라는 명사잖아요. 명사 바로 뒤에 또 ing 나왔습니다. 또 뭘까요? 그쵸. 현재 분사가 되겠네요. 즉 뭔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 대한 awareness, 인식이죠. 인식을 raising,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근이나 기아 아이들이 많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92년에 그녀는요 was awarded 수동태 나온 거 체크하세요. 자, 그냥 award가요 수상하다, 남에게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오드리 헵번은 상을 받은 입장이니까 당연히 수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걸 수상받았냐면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어떤 자유의 메달이라는 그런 상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냐? 그녀의 activism were, 어떤 노력? 되게 적극적인, 활동적인 노력 때문에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드리 헵번은요 was 어떤 사람이었냐? 그쵸? award winning이니까 실제로 수상자, 상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legendary actress, 그러면서 또 아주 전설적인 여배우였습니다. 얼마나요? several decades 동안이요.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봐줘야 되는 게 이때 for이 뭐뭐를 위해가 아니라 뭐뭐를 동안이란 뜻으로 쓰인 거고요. several이 몇몇, 여러 개란 뜻이고 decade가 10인데 s가 붙었으니까 수십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everal decades는 수십 년 동안이란 뜻이에요. 즉, 이 오드리 헵번은 이런 상을 받은 그런 여배우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아주 전설적인 여배우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for에 대한 필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은데 우리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for 말고 누구도 있죠? 그쵸? during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for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기간이 언급된 그런 명사가 나왔을 때 쓰는 것이고요. during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기간이 언급되지 않은 좀 추상적인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기간이라는 건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또는 숫자로 이미 표현된 그런 기간인데 지금 보시면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숫자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for를 써야 되고요. 예를 들어 during 같은 경우는 뭐 여름 동안 또는 자는 동안 이런 식으로 좀 기간으로 내가 정확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간일 때 during을 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e 7-foot bronze sculpture. 자, sculpture이 무슨 조각상이란 뜻이죠. 자, 이때 foot은 지금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뭐 7foot에 대한 bronze가 동이죠. 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각상이 여기 지금 주어가 되겠네요. stand, 실제로 서 있다. 어디에? 유니세프의 headquarter, 본사입니다. headquarter. 어디에 있는데 그 본사가? 뉴욕이요. 즉 뉴욕에 가면 유니세프 본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동으로 만들어진 브론즈 스컬프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럼 여기 있는 그것은 뭘 가리키죠? 그쵸? 이 seven bronze sculpture를 가리키는데 이게 지금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도 단수로 왔다. 보셔야 되고 depict가 묘사하다. describe 같은 거죠. 동사인데 또 단수니까 s 붙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본사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뭐를 묘사하는 그런 동상이냐면 two abstract figures, 두 개의 abstract, 추상적인 figure, 형태, 형상을 띠고 있는 동상이래요. 근데 어떤 형상이냐? of a woman and a child, 여자 한 명과 아이 한 명의 모양을 띠고 있는 동상이다. 근데 woman이 됐건 child가 됐건 지금 명사고 명사 바로 뒤에 또 ing가 나왔죠. 그럼 또 뭐다? 그쵸. 현재 분사로서 앞에 있는 woman과 child를 수식한다. 자, 어떤 아이와 어떤 여자의 모습이래요? each other.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여성과 아이의 형상을 띠고 있는 동상인데 이때 그 아이들이 또 어떻게 한다? holding hands. 또 현재 분사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여성과 아이의 형상을 띠고 있는 동상입니다. 하면서 오드리 헵번의 어떤
희생, 헌신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오드리 헵번이 상을 받았고 또 그거를 기념하는 어떤 동으로 만든 기념 조각상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봉사에 대한 희생에 대한 내용을 오드리 헵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 시험 범위가 관계대명사랑 분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부 지문에 그 문법 내용이 다 녹아져 있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래서 분사에 대한 그런 문장들도 우리가 끊임없이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거원중학교 추가 지문에 대한 수업이었고요. 아무래도 특히 거원중이 지금 6과에서 문법 내용도 좀 빼고 본문 내용도 빼고 대화문도 다 뺐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만치 분량에 대한 시험 문제를 전부 다 외부 지문에서 낸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외부 지문에 대한 복습과 좀 학습을 꼼꼼하게 생각보다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